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지난번에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의 특징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 지혜로운 여자. 너무 잘나고 똑똑한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실수를 지적하고 면박을 주면 남자들은 너무나도 잘난 그녀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뜻이 아니잖아. 모르면 좀 끼어들지 마. 라는 식으로 면박을 준다면 어떨까요? 매번 그런 식이라면 혹시라도 그녀 앞에서 실수를 할까봐 늘 조심하고 긴장하게 되겠죠. 그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아무리 잘나고 완벽한 여자일지라도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과시하지 않고 잘난 척해서 남자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애교 있고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여자. 같은 말이라도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부드럽게 애교 섞인 말투로 대화를 하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나 이거 좀 해줘. 이것도 못 해줘? 라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 힘들겠지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자기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애교 섞인 말투로 부탁을 하면 남친은 신이 나서 도와줄 것입니다. 남친의 말에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애교를 부리는 여친의 모습은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남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말을 사용하고 만약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길을 세워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기 정말 대단하다. 오빠 정말 멋져요. 이런 식으로 남자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면 남자는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녀가 더욱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즉,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잘 웃는 여자. 남자는 예쁜 여자보다는 표정이 밝고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여자의 미소는 남자를 유혹하는 큰 무기가 됩니다. 남자와 대화를 할 때 항상 웃으며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면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신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해맑게 웃어주는 여자는 정말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긍정적이고 밝은 여자. 밝고 긍정적인 것은 활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밝고 긍정적이라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좋은 면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예의 바르고 밝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남자에게 호감을 주고 편안하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매번 자신 없어하고 난 잘 몰라, 난 못해 라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남친이 당신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결국 지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높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혼자 상처받고 체념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그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쾌한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말을 빙빙 돌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해서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나를 떠나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해 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납니다.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내게 집중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수록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6번째, 배려심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자. 배려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즉 상대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꼭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풀어야만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번 주말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좀 혼자서 집에서 쉴게. 그럼 그래? 근데 꼭 그렇게 풀어야 되겠어? 그냥 나랑 같이 얘기하고 나랑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친이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배려심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자는 남친이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해 줍니다.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여성을 고마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7번째, 자기관리 잘하는 여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여자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깔끔한 외모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남들 앞에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여자는 당당하고 멋져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여자는 주변에서 참 괜찮은 여자다라는 평판을 받아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는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8번째, 연락에 집착하지 않는 여자. 남자친구의 사랑을 연락의 빈도에 비례한다고 착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락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물론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에 통화도 길게 하고 연락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연애 초반에 펑펑 쏟아져 나오던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에게만 온 신경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 이젠 각자 삶에 조금씩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자꾸 연락이 늦게 오는 것일까?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연락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사랑에 집착할수록 사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연락에 연연하지 마세요. 9번째,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여자.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 남자가 쪼잔하게 굴기는, 남자가 그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동양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 자객 열전에 예양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 위지 기자 사요, 여 위열 기자 용이라. 사, 선비사자, 이건 남자를 말하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꾸밀 용자, 화장을 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 말처럼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지는 마세요. 10번째,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자.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는 점차 당신을 무시하고 귀찮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친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하고 잠시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는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의존적인 여자는 20-3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면서 확인하려 들죠.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어디야?
언제 들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남긴다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한 남자친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처럼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친은 그 모습에 질릴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세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남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당신은 자신만의 능동적인 생활을 하세요. 늘 남자친구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여자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번째, 예쁘게 꾸밀 줄 아는 여자. 남자는 뭐니 해도 시각적으로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친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매번 흐트러지고 전혀 꾸미지도 않는다면 어느 순간 당신이 이성이 아니라 그냥 동성으로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아니란 모습보다는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쁘게 꾸민다고 굳이 옷을 많이 사서 유행을 따른다거나 성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발산한다면 충분히 호감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12번째, 용서할 줄 아는 여자.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남친의 사소한 실수는 되도록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남자친구의 실수나 잘못을 두고 곱씹으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또 지적하면 남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자는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되면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면박을 주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사이만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남친의 사소한 실수는 쿨하게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자신의 여친인 마음이 참 넓고 쿨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3번째, 칭찬을 많이 하는 여자. 남친이 자신을 위해 해주는 배려나 행동 등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칭찬해주는 여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친이 회사에 출장 갔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작은 액세서리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그때 와, 이거 정말 예쁘다, 너무 고마워,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폭풍 리액션을 해준다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남친이 베푸는 친절이나 선물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감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14번째,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을 조율할 줄 아는 여자.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사랑은 결코 건강한 연인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들은 받은 만큼 사랑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일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진정으로 행복한 연인관계라 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만 바라지도 말고 또한 남친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연인관계는 그냥 서로의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가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지혜로운 여자. 두 번째, 애교 있고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여자. 세 번째, 잘 웃는 여자. 네 번째, 긍정적이고 밝은 여자. 다섯 번째, 자존감 높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여섯 번째, 배려심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자. 일곱 번째,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 여덟 번째, 연락에 집착하지 않는 여자. 아홉 번째, 남자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여자. 열 번째,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자. 11번째, 예쁘게 꾸밀 줄 아는 여자. 12번째, 용서할 줄 아는 여자. 13번째, 칭찬을 많이 하는 여자.
14번째, 주고받는 사랑의 균형을 조율할 줄 아는 여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